퇴근길 교통사고, 회사가 산재 아니라는 이유.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회사는 퇴근 후에 난 사고라며 산재가 아니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핸드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었거든요. 과연 그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2021년 11월 23일 밤 11시 20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장 34살 김민수 씨가 마지막 설비 점검을 마치고 헬멧을 손에 들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한 지 꼭 17시간째였어요. 납품 마감을 앞둔 주라 공장장은 매일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허락했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집까지는 오토바이로 40분 거리. 영하의 날씨에 몸은 이미 한계를 넘은 상태였지만 민수 씨는 내일 또 새벽 6시 출근을 생각하며 악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불과 5km 남짓한 지점에서 갑자기 한 승용차가 차선을 바꿔버렸습니다. 급제동을 밟았지만 오토바이는 미끄러졌고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죠. 민수 씨는 오른쪽 다리 골절에 척추 압박 골절, 6개월 입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비만 3,247만 원이 나왔어요. 생계는 막막했습니다. 2022년 1월 민수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요양급여란 쉽게 말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3월에 돌아온 답변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불승인. 공단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퇴근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죠. 민수 씨는 황당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밤 11시가 넘어 퇴근한 건데 이게 업무와 무관하다니요. 변호사를 찾아가서야 그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회사가 공단에 제출한 근태 기록에는 민수 씨가 매일 오후 6시에 정시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17시간을 일했는데 기록상으로는 8시간 근무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고 다음 날인 11월 24일 새벽 5시 47분 민수 씨의 카카오톡에 공장장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민수 씨, 오늘 새벽 6시 출근 가능하죠? 급한 수리건 있어요. 민수 씨는 응급실 침대에서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회사는 그가 사고로 입원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예요. 이 메시지 하나가 훗날 재판의 향방을 바꾸게 됩니다. 민수 씨의 변호사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5월 첫 변론 기일. 목발을 짚고 법정에 선 민수 씨는 3개월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장 출입 기록, 동료 3명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받은 위치 정보 기록도 함께 냈죠. 사고 지점이 회사에서 집까지의 최단 경로 그대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회도, 경유도, 어떤 사적 용무도 없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퇴근길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재해 조항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은 2018년에 새로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단순한 출퇴근 경로 문제를 넘어 과로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훨씬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야근하고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건 회사 책임일까요? 아닐까요?
먼저 민수 씨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 15분까지 무려 17시간을 연속으로 일했습니다. 이건 카카오톡 기록과 공장 출입 기록, 그리고 동료들의 진술로 모두 증명됩니다. 17시간 연속 근무 후에 극도의 피로 상태에서 40분 거리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으니 업무와 사고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 회사는 체계적으로 초과 근무 기록을 빠뜨렸고 민수 씨가 응급실에 누워 있는 줄도 모르고 다음날 새벽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최단 경로였고 어떤 사적인 용무도 없었어요. 반면 공단과 회사 측 입장도 들어볼게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근태 기록에는 오후 6시 퇴근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퇴근 후 귀가 중에 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개인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 교통사고는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꾼 것 때문에 생긴 거지 민수 씨의 피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도 했어요. 출퇴근 재해 인정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야근을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양쪽 다 나름의 논리가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수 씨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원고 승소에, 공단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피고 승소에 투표해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만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17시간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원칙대로 선을 그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10월 18일 선고일, 민수 씨는 손을 꽉 쥐고 판결문 낭독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가장 먼저 실제 퇴근 시각부터 확정했어요. 회사가 낸 공식 근태 기록은 오후 6시 퇴근이었지만 카카오톡 대화, 공장 출입 기록, 동료 3명의 진술서는 모두 밤 11시 이후를 가리켰습니다. 특히 사고 다음 날 새벽 5시 47분에 온 6시 출근 가능하냐는 공장장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오후 6시에 퇴근한 사람에게 12시간도 안 된 새벽에 출근을 요구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과로와 사고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업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업무가 사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의학적 소견이었습니다. 감정인으로 나온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17시간 연속 근무 후의 피로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와 유사한 인지능력 저하를 가져온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사실상 술 마신 사람을 운전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법원은 회사의 기록 조작도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기록을 체계적으로 빠뜨린 상황에서 그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산재를 불승인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이었어요. 최종 판결은 원고 승소였습니다. 민수 씨의 사고는 장시간 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이며 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산재 보상을 진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가까운 싸움 끝에 얻어낸 승리였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실용적입니다. 첫째, 야근을 자주 하신다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세요. 카카오톡 업무 지시, 출퇴근 기록, 동료와의 대화 캡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둘째, 회사가 정식 근태 기록을 조작하더라도 법원은 다양한 간접 증거를 종합해서 실제 근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셋째, 출퇴근 중 사고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2018년 법 개정 이후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특히 과로 상태에서의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증거만 있으면 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17시간 노동자의 퇴근길, 여러분의 판결이 궁금합니다. 버딩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